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땅파자 볼보야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땅파자 볼보야님께서는 중장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포크레인을 운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포크레인 기사분들만의 금기사항이라든지, 또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땅파자 볼보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떠세요, 요즘은? 요즘은 음, 바쁘죠? 음, 이게 또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업종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 남은 예산을 털어야 되니까 연말 되면 바쁩니다. 어허허. 근데 바쁜 게 좋은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돈인데요, 네네네. 뭐야.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포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께서 실제로 겪는 일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금기시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산에서도 작업을 많이 해요. 벌목자 현장에서도. 오, 예. 네, 이제 기존에 평상시에 보시는 이제 도로에서 일하는 그 땅 파는 그런 작업이랑 산에서 이제 원목을 채취하는 작업을 두 가지를 하는데 네. 아마 두 가지 금기랑 이제 묘일 같은 거 일반 분들은 그런 작업을 잘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예 못 보죠. 거기서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으세요. 비위가 약하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평상시에 도로에서 일하시는 굴삭기 분들은 많이 보시니까요. 네. 산에서 일하는 건 잘 못 보시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보면은 휴지나 종이 만드는 원재료가 나무잖아요. 그거를 안팎으로 길을 만들고 이제 경사지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톱사분들이 이제 톱질 해놓은 거를 저희가 네. 채취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벌목 현장이고 저희 전문 용어로는 산판 현장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톱사분들이 나무를 다 쓰러뜨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보시면 이파리가 많잖아요. 그게, 산에는 묘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그게 다 가려져요. 오, 예. 어디가 아니면 저희가 가늠이 안 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경사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희가 일에 열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차하는 순간 묘지를 건드려요. 예. 가려져 있으니까. 건드려버리면 우리가 묘가 보면은 관이 들어가고 위에 봉오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파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훼손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안 그러시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업종에서는 무조건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된다. 내려서 묘지를 깔끔하게 주변을 싹 치우고 나서 이제 죄송하다. 저희가 열중을 하다 보니까 묘지가 좀 훼손이 됐다. 네. 너구리 용서 좀 해다가 먹고 사느라 그런 거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다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돌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네네네. 산 저기 중턱에서 저기 좋은 풍경을 보면서 쉬고 있는데 예. 누가 앞마다가 싹 헤집어놓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찌 보면 묘지 봉오리라는 게 자기 머리랑 비슷한 건데 예. 머리를 때린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맞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잘하게 벌어질 수도 있죠. 저도 아. 한 번은 겪어는 봤는데 네네네. 초창기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복구만 시켜놓고 하면 되겠지 하고 하인 부분에 흙을 조금 메꾸고 이제 네. 거기서 좀 풀이 자라라고 풀 좀 심어놓고 그러고 작업을 잘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숙소 이제 산판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지 생활을 많이 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숙소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고 나서 가위가 팍 눌리더라고요. 오, 예. 집에서 눌리는 가위랑 현저히 틀리더라고요. 어떤 게 좀 달랐나요? 이제 집에서 가위가 눌리게 되면 우리가 뭐 한 번씩 눌릴 수도 있다 오늘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너무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오, 아 이거 무섭다 이거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저는 그게 끝이었는데 네네. 같은 동료분 중에 그분은 좀 많이 훼손을 했어요. 네. 거의 그냥 멧돼지가 파놓고 한 수준으로 훼손을 해버려가지고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예. 그분은 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셨어요. 아, 그것도 위험하겠다. 이게 가족분들은 그쪽을 잘 안 오시잖아요. 이제 명절에나 이제 어버이날 그때나 들릴 건데 그런 날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현장에 예. 묘지로 한번 올라가 보더니 여기서 작업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이다라고 알려줬더니 묘지를 이제 훼손을 했으니까 예. 정중에 사과하고 이제 다시 복구를 시켜놔라 깔끔하게 처음처럼 잔디도 다 다시 심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했나봐요. 미신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정 소송이 걸리고 그분이 실제로 물어봤대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여기를. 그때 그분 꿈에 실제로 아버님 쪽이었나봐요. 그쪽이. 네. 그쪽에 나오셔가지고 아가 너무 앞마당도 시끄럽고 개판을 만들어 놨다고 아하. 한번 와봐라 이러길래 한번 들린 건데 예.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교회 댕기시니까 미신이다 하고 네. 그냥 간단하게 처부하셨는데 그대로 소송이 걸리신 거죠. 아, 묘지 유가족분들이 이제 훼손으로. 기분이 상하시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남의 거를 손댄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무당분들이 보시면 산에 산신이 계신다 그러시잖아요. 많죠. 그런 말이. 여기 전라남도 쪽에는 조금 그런 게 좀 덜한데 전라북도 쪽에 올라가면 지리산 자락이 있고 산맥이 엄청 크잖아요. 네. 또 유명한 산들도 많고요. 그런데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전라북도 쪽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강원도 쪽이랑 산세가 험해요. 네. 작업 여건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하던 일이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 하고 있는데 저를 가르쳐줬던 사수분이 같은 현장에 있을 때 네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일이 너무 하기 싫거나 네. 너무 소름 끼친다. 평상시에 일하던 현장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포크레인을 싣고 그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오, 예. 실제로 보면은 저희 사수분이 몸이 흉터가 너무 많으세요. 네. 수술 흉터가. 그때 당시로 한 10년 네. 넘은 일인데 그날 일이 너무 가기 싫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래가지고 그 장비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오야가. 그렇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만저만 해서 오늘따라 일이 너무 하기가 싫다. 느낌이 싸하다. 네. 그래서 오늘 쉬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준공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하자 하고 나서 일단 느낌이겠지 그냥 일하자 이러고 출근을 네.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산세가 험한 데도 아니었대요. 네. 돌도 없고 그냥 현장 여건이 너무 좋은 데였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잘 올라가다가 뭐가 푹 소리가 나더니 포크레인이 휘릭 돌면서 그냥 길 내놓은 경사지 아래쪽으로 막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한 바퀴, 두 바퀴 굴을 때까지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이상 굴을 때는 기억이 안 난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현장 같이 있던 동료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료분한테 듣기로는 10바퀴를 넘기고 굴었대요. 그 큰 게요? 네, 땡글땡글 굴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의 죽기 전까지 가셨다 하더라고요. 과다출혈로. 예, 예. 온몸 뼈가 부서졌다고 하니까. 아이고, 예. 척추 신경만 놔두고, 다리도 부러지고, 어차피 그 탑이 찌그러지면서 쇠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차로는 안 돼서 헬기를 타고 수송해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네. 겨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맨 처음 말을 좀 주셨던 게, 네. 느낌이 싸하거나, 너무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장비 싣고 그냥 나가래요. 네가 상 그냥. 기운을 못 이기는 거니까. 오. 자기도 평상시 일하던 현장인데 아침 일어나자 갑자기 일을 하기 싫더래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상황인데도 일이 너무 하기 싫더래요. 예. 그날 당일에 그렇게 사고가 나셔서 하고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수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오. 큰아버지들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경력이 네네. 30년 넘으셨어요. 저희 셋째 큰아버지 분은 좀 그쪽으로도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의 기운에 눌리면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야. 그것도 무섭다, 진짜. 한신이 계시고 그 주인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훼손하면은 너 같은 기분이 좋겠냐? 그쵸. 그 이유를 드시면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도 조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해 주시더라고요. 이야, 이런 건 몰랐네요, 진짜. 이거는 저희 직종 말고는 거의 일반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 업종에는 잘 안 들어오세요. 네. 일단 위험하니까. 그렇죠. 경사가 거의 진짜 여기를 어떻게 포크레인이 올라갈지 할 정도로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포크레인 아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별다른 건 없고 구덩이를 파되 네. 두기를 파면 안 돼요. 일반 현장에서 그냥 공구리를 이제 콘크리트를 치고 그러려고 그럴 목적으로 파는 거면 여러 개를 파도 상관이 없는데 네. 묘지를 만들러 가는데 구덩이를 두 개를 팠다. 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왜요? 하나를 파야 됩니다. 한 자리에 다시 메꿨어도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분이 생기세요. 아, 예.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제 돌비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땅을 파게 되면 땅 안에 물이 흐른다는 걸 아세요? 그렇겠죠. 네, 스맥이라 해서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어요. 네. 땅을 파면. 겉은 말랐는데 안에 파보면 갑자기 물이 올라와요. 그런 네.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예시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눕고 싶겠어요? 물이 계속 나오는데. 싫죠. 싫죠. 실제로 그런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 당시엔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시 꺼내지고 하고 계세요. 네네.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 싶으면 그 물길을 돌려야 돼요. 오. 근데 아무리 파도 여기저기 파도 계속 물이 나온 데도 있어요. 계속 네. 물길을 돌리려고 돌리는 작업을 하는데도 예. 여기로 이제 싹 유도를 하는데도 그 유도하는 방향으로도 물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예,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을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메꾸고 나서 저희가 윤달이라 그러죠. 네. 지역마다 틀리긴 하는데 저희 전라도에서 윤달이라 그러도 하고 공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때 이제 파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장을 하셔야죠. 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또 한 가지 더 금기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네. 어찌 보면은 다들 이제 매설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게 들어가는 그 관자리를 파는데, 네. 그렇게 텃파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유독 포크레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겁이 없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나쁘게 말해서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 분들 한 분씩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바로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예. 사고가 안 나는 현장도 있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네네. 근데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나더라고요. 아,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무조건 사고가 나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릴 각오를 하고 현장 소장한테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네네. 잘라달라고. 안 그러면 저희가 사고가 나니까. 네. 얘기해 주신 것 자체가 이것도 리얼이고, 지금 현직으로 이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 지금 제가 음. 포크레인을 사서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더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이런 이제 뭐 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뭐 야간 작업이라든지 하다가 귀신이라는 존재 뭐 이런 거 목격하신 분들은 없나요? 귀신이라 저희가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어디 현장인지 모르겠지만은 터널 공사도 있을 거고요. 예. 좀 어둑어둑한 현장 있죠. 그러고 나서 좀 큰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매립하면서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야간 작업할 때는 무조건 중장비 기사랑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같이 나가야 돼요. 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부지가 넓으니까 네네.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해가 다 져버리면 주변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구역이라 가로등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미아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오. 근데 그렇게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소름 끼치는 소리도 한 번씩 듣긴 해요. 소리요? 그렇죠. 예. 소리도 한 번씩 듣죠. 고라니 소리는 아닌데 고라니 소리라 하면은 귀에 팍 꽂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희미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희미하게. 여자 비명 소리 같이. 오. 저도 어릴 때 한 번씩 이제 한 번 구슬한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예. 그런 걸 조금 느끼긴 하는데 이게 정말 한 번씩 소름 끼친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예. 현장에 한 번씩 버려지면. 그렇지. 당연히 무섭죠. 그렇게 야간 작업할 때는 그런 경우가 제일 무섭고 이제 거기에 들개들이 많아요. 들깨? 예, 이거. 버려진 네네. 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뭐 치와와나 개들이면은 그냥 콧방에 끼겠죠. 아, 그쵸. 귀엽다. 이럴 텐데. 아, 근데 이제 거기는 진짜 진돗개를 시작으로 해서 일반 들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늑대 수준인가요? 개들은 야생이죠. 그러니까 거의 늑대 만난 거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개들 음. 떼거지로 다니니까 예.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무섭죠. 아, 언제 물릴지 모르니까. 공격을 해요? 들깨들이? 혼자 남겨지면 예. 이제 중장비를 세워놓고 제가 퇴근할 차가 저기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무섭죠. 아, 혹시나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 2인 1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산에서 작업하다가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예. 혼자 작업하시다가 예. 이제 임도라 그래서 산에 길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거기는 큰 장비가 들어가니까 혼자 일을 많이 하세요. 예. 없는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깎아서 내린 부분들이 거의 절벽이에요. 네. 거의 절벽 수준이에요. 거기로 이제 땅이 꺼지면서 이제 올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혼자 방치되셨던 분도 계시고 오. 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3분이나 계시니까. 예. 볼보님, 그러면 그런 네. 경우도 있나요? 이건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건데,
땅을 파다가 그냥 산에 있는 게 뭐 네. 작업을 하시다 막 이제 땅을 파는데 무덤 근처가 네. 아니고 그런 장소가 아니었는데 팠는데 이제 사람의 그런 이제 돌아가신 모습에 아, 그런 적은 게 있어요. 나온 적이 있다. 땅을 파고 있는데, 네, 저희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묘들 보면, 저희가 네. 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천으로 해서, 생년월일이랑 한자로 이름을 새겨놓고 땅을 예. 묻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게 나온 적은 있죠, 딸려서. 오. 그때 아찔했죠. 근데 이런 게 막 나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이거는 좀 공포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네네. 누가 막 땅에다가 돈 묻어놓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금은 보화 같은 거 있잖아. 보물 같은 거.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딱 팠는데 오 사과 박스가 있어. 오 딱 팠는데 돈가방이 나와. 막 이런 경우는 없겠죠? 자기 집 앞마당에 묻겠죠? 아 하기야 뭐 산에 묻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실 게 조금 비위가 상하실 수도 있다고 돌려서 말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게 이거였구나. 오케이 갑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달이나 공달 되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파묘랑 이장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고인이 누워 계신 분을 다시 이제 밖으로 다시 꺼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가족분들이 땅 자리가 안 좋아서 옮겨야 되겠다고 옮기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분들은 뭐 잘 계세요 거기에 네네. 와보면 그대로 이제 잘 이제 뼈가 되시고 흙이 되셔서 잘 계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제가 한번 제일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 거기가 일반 공사 현장이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흙을 파서 이제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현장을 토치장이라 그래요. 토치장. 네. 그 현장을 들어가서 이제 유독 산꼭대기에 있는 묘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셨는지 주변에 이쁘게 대리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네. 오래된 묘인데 진짜 오래된 묘인데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장 파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를 간단하게 지내요. 네네. 이제 음식은 다 장만을 못하고 이제 사과 뭐 일반 뭐 북어포 이런 것들 간단한 안주거리들이랑 이제 소주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절을 한번 하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 오래된 묘예요. 저희가 어떻게 가늠을 하냐면 저희도 이제 묘를 파보면 옛날 묘들하고 최근 묘들하고 깊이가 틀려요. 네. 보면 저기 옛날 진짜 잘 사셨던 분들 있죠. 네. 그 지방 유지분들. 그분들은 진짜 한 3m 깊이까지 내려간 묘도 있어요. 3m까지요? 네. 예. 진짜 아무리 파도 안 나오면은 흙으로 돌아가셔서 다행인데 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흙으로 돌아가셔서. 근데 그 묘는 이제 색깔이 틀려요. 흙이. 관이 누워있는 자리 색깔이 흙 색깔이 틀려요. 네. 거기를 계속 파고 내려가니까 석관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울 자리에 대리석으로 다 이제 마감 처리하고 관이 들어가고 위에 또 뚜껑으로 또 대리석으로 또 꾸며 놓으셔서 가지고 석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파서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봐요. 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경우가 대반사죠. 네네. 피하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눈을 가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파고 내려가서 관 뚜껑을 딱 열었는데 작업하시는 네. 분이 그분은 흙으로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진짜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 상상을 하게 되면 예시로 들게 이라 예, 미라? 같이 예. 발라서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묘예요. 딱 보니까 조선시대 묘예요. 예. 근데도 안 쓰고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예. 그분은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머리털도 그대로 계셨어요. 다 깜짝 놀래죠. 거기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기가 진짜 힘든 거니까. 그쵸? 저희도 깜짝 놀래고, 거기 있던 현장 소장들도 깜짝 놀래죠. 예.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진짜, 저도 6년 동안 하면서 처음 본 그런 상태라. 예. 하기야, 여기 어마어마하죠. 이집트도 아니고, 그죠? 보기가 쉽지가 않지. 거기다가 이제 저희 옛날 묘들은 빨간 천으로 해서 이제 묻으신 날짜가 나와요. 네네네. 언제 묻었고 누가 묻혀 있다 이게 한자로 적어놔요. 갑자년 막 이렇게 적잖아요. 제 한자로. 네. 그런 거 같이 적어서 이제 해놓는데 보니까 조선시대 분이시더라고요. 소름 돋네요. 그런 거 실제로 보셨을 때도 진짜 다 깜짝 놀라셨을 거고. 그죠. 저 보기가 정말 힘든 거니까. 네. 별 일을 다 그리고 이제 겪으셨군요.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네. 묘를 쓰다가 이제 거기 엄청 옛날 소주 아실까요? 옛날 거 보면은 빈땡이나 보땡이나 이렇게 나온 회사 네네. 술이 아니라 진짜 양조장에서 빚은 소주예요. 오. 종주 아시죠? 그 제사 때마다 올리는 술. 네네네. 그런 병 사이즈에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옛날 소주가 있어요. 진짜. 네네네. 양조장에서 만든 게. 그런 소주를 넣어주시는 지역도 있어요. 오. 저희 옆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거를 잘못 가져가셨다가 가해 눌리신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 탐이 나서. 아유,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되지. 그분들은 하도 그 지역에 토박이시고, 회의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이에, 어느 위치에 이 소주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예. 원래는 그거를 뚜껑을 까서 뿌려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대로 들고,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면, 네. 그거를 들고 가서 이장한 자리에 똑같이 놔드리는 게 맞아요. 네네네. 보인 거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독 탐내하셔가지고 가져가셨다가 탈이 나신 분도 계시죠. 고인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죠? 그러죠. 절대 안 됩니다. 고인 분과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항상 여기 무서운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과 건들지 마세요, 제발. 절대 여러분들 산 사람 것도 가져가지 마시고 죽은 사람 것도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금기사항에 보면은 구덩이를 2개 파지 마라. 물이 나더라도 물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묻어놨다가 아니면 물 돌린 작업을 하거나 해서 아니면은 윤달에 옮겨서 이장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객지분들이시니까 네네. 오시게 되면은 저 멀리서 오셔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자기 그렇죠. 아버지가 우울짤인데 물이 나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묻어드리고 나중에 나 가서 다시 꺼내게 되면 네. 정말 악취가 심해요. 네네. 일단은 거의 보면 1년 치면은 거의 다 썩으시잖아요. 보면 그렇죠, 대부분. 흙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들은 흙으로 안 돌아가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진짜 제일 많이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30%밖에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대로 이제 자기 이제 속에 있는 장기라든지 다 근육 보이는구나. 조직이라든지 이제 뭐 살이 뿜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시면. 네네. 그렇게 거의 돼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예. 보기가 힘들죠. 솔직히 뼈만 남으신 분들은 냄새가 안 나니까 네. 보기가 편한데 솔직히 이제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은 그나마 좀 편한 편인데 네. 그런 묘를 파게 되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들죠. 전문으로 처리하신 분들 따로 계세요. 그래요? 네, 정말로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나 비위가 강한 분들이 만지셔야 되고, 네. 일반 이제 나 파묘증이다, 나 파묘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못 만져요. 도망가요, 그대로. 오. 냄새가 그대로 계속 나고, 뼈랑 가죽이랑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만지겠어요? 일반 아무리 담이 강하다 그래도. 네네. 그래도 이제 살이 붙어있고 이제 창백하면은 어떻게 만질 텐데, 이게 잘못 들면 다 으스러지는 그런 거라, 네.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들죠, 진짜. 제일 하이라이트죠. 귀신도 무섭지만 솔직히 이런 현장, 이런 현장을 매일매일 또 맞닥뜨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직업 때문에. 그죠? 그렇기도 하죠. 이제 네네. 저희가 보면은, 올해가 제일 길었을 거예요, 윤달이. 네. 봄달이라 그러죠. 그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좀 넘게 가까이 작업을 했으니까, 그걸 한 달 내내 보고 한 거죠. 지금도 많이 돌려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좀 많이 순화를 시킨 거죠. 그쵸, 그쵸. 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의사나 뭐 경찰분들 아니면 뭐 그런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원래는 보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보기 힘든 경우죠. 웬만하면은 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고 이제 묘를 쓰게 되는 작업이면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안 보내세요. 네. 이제 봉 푸는 방법도 따로 있으니까 그런 방법 다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이게 묘운 일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 거의 묘운 일 같은 경우는 현찰이 들어오는 일이라 아, 좀 페이가 좀 있군요. 아니요 페이를 떠나서 현찰로 들어와요. 일이 끝나면 네네네. 제가 계좌이체나 아니면은 일반 현장들은 몇 개월 있다가 결제를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일이 끝나고 장비를 이제 이동하려고 운반차에 싣고 나면 그대로 바로 현금으로 주세요. 어허.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땅파자 볼보야님께서 이제 굴삭기 이제 포크레인에 관련된 금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목격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하신다거나 보기 힘든 상황들을 또 맞닥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일단 여러 가지 금기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금기도 있었지만 또 몰랐던 또 이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만의 또 여러 가지 썰들 금기가 있었고 이게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기라기보다는 여러 경험담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 같고요. 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